네, 그럼 오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의 자세한 내용은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안채원 기자 전해주시죠.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고. 네,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우선 12.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.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,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. 류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.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, 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있을 요청에 협조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비록 단전 단수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이후 위증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.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하지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꼽았습니다. 특검은 선고 형량이 15년 구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선고 내내 정면을 응시하며 무표정했던 이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직후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요. 방청석에는 이 전 장관의 가족이 앉아 있었는데 이 전 장관의 딸이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고 외쳐 눈길을 끌었습니다. 네, 안 기자, 오늘 판단이 12.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인데 이게 오는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보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법원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12.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. 윤석열,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고 한 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내란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오늘 이상민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.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법원이 한 사안에 대해 크게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.